대전은 저번에도 한번 연습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인데도 서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을 창당하는 게 인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툴더라도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1호 의안은 당명하고 발기치지문인데 그건 유인물로 하고 승인된 걸로 아까 되신 거고, 우리 박천배 위원장님이 큰 중책을 맡으셨는데 진짜 많은 분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십시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각자가 대표라 생각하시고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뭉쳐줄 수 있는 그런 발기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많을 겁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2019년. 내일 모레가 2020년 이제 들어갑니다. 한반도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올해가 71주년, 내년이 72주년 들어가는데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통해서 오늘날 이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어르신 선배님들이 진짜 피와 눈물로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80년대 민주화 강풍이 불면서 그 민주화가 진짜 모든 걸 해결해 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네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였습니다. 오로지 이 나라를 북한에다가 갖다 주거나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무난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고던천 박사는 문재인을 가지고 간첩보다도 더 잘한다. 간첩은 그냥 스파이만 하는데 이건 뭐 통째로 나라를 넘겨주려고 작당을 하니 간첩보다도 더 잘한다는 겁니다. 이 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화들짝 놀라서 나라가 왜 이러지 이러는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년간 준비되어 온 거다. 전쟁이 아니라 조용히 각 입법, 사법, 행정, 종교 전 분야를 교육 다 침투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거대한 진지를 구축하고 지금 갖가지 세포 조직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중한 상태고요. 미국이 없었더라면 이 상황을 적화통일 벌써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네들은 오로지 적화통일을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에 목을 메고 있고, 미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만 해도 중국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다 파괴하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심고 있습니다. 조선은 국민들이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백성입니다. 왕조 국가는 왕이 모든 걸 통치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선의 백성들도 본인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길 바랬을 겁니다. 그 조선의 많은 분들이 그런 혁명을 꿈꿨는데요. 결국 일제 36년기를 거쳐서 미국의 원폭 두 방이 우리를 해방으로 가져왔고, 이 해방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통해서 저희는 당당히 국민이 됐습니다. 국민이. 이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참담한 현실을 가져왔고요. 지금 언론들이 다 좌파들에 장악돼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경제가 치명적입니다. 내년부터 엄청나게 몇 년간은 고생을 할 겁니다. IMF 이상으로 경제 여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경제는 폭망되어 있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목수를 주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는 하나도 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 북폭을 감행하느냐.
아주 위기 상황에 와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나서 기고만장하게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정적들을 없앤 거죠. 이건 정적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적화 통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세력들을 탄압한 겁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키고 국정원장 4명, 육군 장성 대장들 구속, 장관, 비서실장 등등 모든 사람들을 지금 구속해서 구치소와 교도소가 자리가 없을 지경이랍니다. 이네들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적화통일을 시도했는데요. 다행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검사했지만 오로지 자기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국가 국민의 법치를 따르겠다고 해서 지금 수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나와 있는 게 적화를 가고 있는 아이들을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조국 부부 사건이죠. 국내 문제는. 그 정경심은 지금 개인적으로 입학 비리나 표창장 간에 지금 주가 조작 문제 등 해서 구속이 되어 있고, 그 남편인 지금 조국은 얼마 전에 유재수 금융감독은 감찰 무마입니다. 지금 직권 남용이에요. 청와대에서 민정 라인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눈을 감아준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은 직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고 직무를 유기했대. 그래서 실형을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은 비슷한 건데 직권을 남용했으니까 죄가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두 부부를 다 구속하는 것은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 해서 구속은 면했지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국이에 대해서. 그래서 조국은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몸통도 결국 문재인일 겁니다. 두 번째, 이 청와대가 민주당과 손잡고 지난 지방선거에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그게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킨 부정선거입니다. 원래 이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6개월. 근데 이 좌파들이 공직자가 개입하면은 공소시효를 늘고서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본인들이 그 올무에 첫 번째 자기네들이 걸렸습니다.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단두대 목을 제일 먼저 쳤다시피 본인도 거기서 죽었지만 좌파들이 공소시효 6개월을 10년으로, 그러니까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면 10년으로 공소시효를 늘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걸린 겁니다. 여기는 청와대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 대표적인 주사파 운동권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국이 연루될 수 있고 등등 청와대의 실세들이 거의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구마 줄기처럼 지금 엮여 있고, 결국 이 송철호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 개입도 송철호가 문재인의 진짜 형님입니다. 그 정도로 친한 형님인데 여기도 몸통이 결국 문재인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있는 게 김경수 부분도 있고요. 김경수 드루킹 부분, 선거 부분, 이것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엮여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지금 상황에서는 유죄를 지금 이 정부 그 집행자들이 실권자들이 유죄를 받더라도 이 감옥밖에 안 가요. 근데 이 정부는 사실은 이적 여적에 반하는 엄청난 반역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추진하자, 자유당이 추진하고자 하고 우리 그 범자유 우파가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네들의 여적죄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적죄. 국가보안법, 여적, 이적죄. 이거는 유죄가 인정되면 깜빵이 아닙니다. 사형밖에 없습니다. 사형밖에. 지금 우리가 80년 강주 사태처럼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기고를 틀고 청와대로 쳐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인데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동안 강주 5.18은 지난 20년간 지만원 박사께서 자료들을 다 찾아서 밝혀놨습니다.
올바른 국가가 바로 서고 바로 대한민국 국권을 수행한 정통적인 국가가 바로 서면은 저는 검찰이 한 달이면은 수사를 끝낸다고 봅니다. 모든 자료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주 5.18을 제대로 밝히면은 전애들을 제가 볼 때 뭐 한 수만 명 정도가 사형 성도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시기에 가장 이 좌파들을 종북 주사파 세들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은 이 강주 5.18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있고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지금 파괴하고 있는 헌법 행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구명과 명예회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총선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총선에서 이 범보수 자유우파가 과반 이상을 3분의 2 이상 국회 의석을 만든다면은 문재인이는 그날부로 식물입니다. 식물. 탄핵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박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큰 거는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입장.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극복할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 2방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그냥 저희들도 같이 강복을 맞게 된 겁니다. 자, 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도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또 공교롭게도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핵을 개발해서 설치다가 미국의 덜미를 잡혀서 미국이 북한의 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이 정도로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가 지금 목전에 문제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재인 정권을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하지 않고 왜? 훈련하면서 정보가 나가면은 북한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안보 상황이 위기에 오고 이 주사파나 좌파 운동권들은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땀 흘려서. 남의 것만 뺏어먹던 애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러다 이 친구들이 무슨 경제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보돈만 안 될 뿐입니다. 개인이 자살하다가 작년부터 올해부터는 뭡니까? 일가족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여야 통틀어서 이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X를 치고 있습니다. 밀어줄 정치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똑하지만 지금까지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미국과 손잡고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인물들을 나름대로 평가가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보고도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는데 저보고도 창당을 작년부터 사실은 많은 미국에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정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워낙 엄중하고 지금 한국당이 적과 악은 또 구분 못하고 이런 지금 선거법이 통과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싸울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번 달에 창당 선언을 했고 지금 급하게 이렇게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선거법만 보고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파트너 한미동맹의 혈맹 미국과 함께 할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이 우리 자유당이 창당되면 가장 먼저 초청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좌파 정당들은 거의가 운동권 출신이고 미국에서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사람들입니다. 강주 5.18 미문화원 사건 반미주의자들입니다.
미국은 반미주의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연자제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만. 자, 그게 없어지니까 지금 뭐 호적도 바꾸고 뭐 다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직의 좌파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자기네 파트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제 1야당인 한국당이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교안 대표 훌륭하죠. 근데 저번에 특보단을 만들었는데 특보 중에 특보단 대표, 이 사람이 김현장입니다. 이 김현장이라는 사람은 80년 강주 사태 배후 세력이고 82년 부산 미 문화원 방화범 또 배후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대사관이나 문화관에 테러를 하면 자국의 테러범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을 특보 대표로 안 지키면은 미국이 한국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창당을 한 거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요. 기성 정치 세력하고는 달리 권력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바로 살리는데 권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은 큰 대자 밭전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 진짜 이 큰 밭에 하나로 모여서 우리가 일을 하는, 그래서 누구는 바람이 되고 누군 흙이 되고 누군 물이 되고 누군 씨앗이 되고 모두가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각자 누가 잘난 게 아니라 서로 역할을 해줘야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도가 예로부터 이 정치판에서는 충청도가 손을 들어주는 쪽이 늘 대통령을 하고 대선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충남에서 많은 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계도 그렇고 각가지 충청도 분이 상당히 느리다 그러는데 이 애국만큼은 가장 앞장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관순 누나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러는데 충절의 고향 우리 충청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제2건국의 불을 지펴주는데 그 역할을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짧게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